우리가 위험 회피 국면에서 가장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증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지금 떠나고 있는 마당에 환율이 안 움직일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약세권에 있는데 개인들이 보는 시장관하고 외인들이 보는 시장관하고 완전히 서로 다른 동네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박수 칠 때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알람벨을 울렸었고요. 전대미문의 변동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다. 우리 베타 높은 나라야, 이런지 몰랐어? 이미 2월 중하순 지나면서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중동 전쟁 이슈로 증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4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4월 증시, 우리 증시에 좀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이란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종전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전화를 틀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이제 막막합니다. 트럼프 입에서는 계속 종전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상대방에 대해 미사일 쏘고 있고 이스라엘도 서로 얻어맞고 있고 하는 와중에 지금 예멘 후티 반군까지도 지금 미사일 쏘는 이렇게 확전 양상으로 간다라는 게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가 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4월 첫 주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아마 실적이 상상 외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마이크론 주가는 지금 거의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버텨준다고 하면은 바닥을 잡고 올라갈 텐데 실적만 보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의 기회로 삼는 이제 외국인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신 후에 판단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증시 변수들에 대해 하나하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유가는 어떻고 앞으로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유가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뭐 110불 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경제에 120불, 125불 이렇게 이 선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서는 뭐 가격 상한제를 둬가지고 그 유가를 관련하고 있어서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아직 그렇게 미국이란 전쟁이 터졌구나, 이런 거를 그다지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름값 오른 거는 거의 한 10% 남짓 밑에서 이제 오른 건데요. 그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거의 60%, 70%가 오른 상태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를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덜 느끼고 있는 건데 사실은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원 선 이상으로 지금 주유소에서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1,900원 선 이 선에 이제 팔리고 있어서 덜 체감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브렌트유 가격이 만약 120불, 125불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미국 이란의 전면전이 발생을 한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면전 그리고 확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장기화라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쓰레기 봉지 없다고 지금 벌써 대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지금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전이 된다,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경제도 헤맬 수가 있다. 이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율이 1,525원을 넘으면서 또다시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이 지금 이제 1,500원을 넘어서 좀 이제 근심이 되는 이런 국면까지도 왔어요.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를 보면은 작년에 제일 뭐 전 세계 자산 통화 중에서 가장 약했던 게 미국 달러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0선을 육박을 하더니 막 100선을 이제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통화도 지금 약세권으로 가고 있는데 1,500선을 이제 거의 뭐 뉴노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 뭐 이사장이 발언을 한 걸 보면 환율이 뭐 1,400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난번에도 FX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좀 개입 아닌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 환 해지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누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가 1,480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480원 넘어 있는 지금 상태죠. 그리고 1,520원이 아니라 지금 뭐 일각에서는 1,550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미국 이란 전쟁에 지금 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 국면에
중에서 가장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증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지금 떠나고 있는 마당에 환율이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약세권에 있는데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환율도 밑쪽보다는 위쪽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 상황이 가장 궁금한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현황은 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3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한 50조 정도 누적 순매도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잡혔었는데 이번 주까지 한다고 하면은 거의 55조에서 많게는 60조까지도 이제 지금 잡힐 것 같습니다. 특히 2월에는 그게 20조밖에 안 됐던 건데요. 지금 3월에만 35조에서 40조를 추가로 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규모 면에서 역대급입니다. 상당한 규모와 속도로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만 파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인도, 대만 이런 증시에서 다들 이렇게 팔고 다들 현금화하면서 뭐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금화하기 좋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인도에서 이제 돈을 빼내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나라들의 또 공통점이 뭐였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증시 1위를 한 나라고요. 1월, 2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3월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또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오히려 지금 3월 그리고 앞으로 4월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현물만 파는 게 아니라 현물에서도 누적 매도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선 초반까지 이제 위태위태한 일은 이제 국면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4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을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일단은 지켜보는 바닥을 확인하는 걸 보고 나중에 또 매수 포지션을 잡는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역대급 투매를 하는 외국인과 반대로 역대급 매수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인데 개인들의 이런 투심이 좀 사그라들면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특히 뭐 ETF를 통한 증권 투자를 통해서 지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어오는 이런 느낌인데 증권 투자를 사든 개인 투자자 이름으로 구분으로 잡히든 다 개인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더 올라간다는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방어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서 피크 아웃 하면서 더 밸류에이션 조정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는 시장관하고 외인들이 보는 시장관하고 완전히 서로 다른 동네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실탄이 떨어지면 또 어떻겠습니까? 실탄이 예탁금이 한 130조 있을 때부터 지금 벌써 50조를 개인들이 거의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50조를 산 분들이 다 물린 거예요. 결국은 물려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올라가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국면이 안 나오려면 V자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진다, 확전된다 그러면 이 V자가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이 옵니다. 오히려 L자로 가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증시가 어깨에 지고 간다고 하면은 증시가 가벼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금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가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금리가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 때문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분위기를 또 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OECD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경제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좀 줄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러면 수요가 심리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제가 위축되는 거는 뭐 명약관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내려가고 물가 전망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앙은행 페드조차도 지금 금리 인하도 못하고 인상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황이 전쟁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금리 인하 쪽으로 경제를 막는 쪽으로 이렇게 틀 수도 있는 건데 단축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화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꾸 외통수로 몰리는 패드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 신용 위기가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을까요? 사모신용 쪽 이슈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서 또 사모신용이 또 더 문제되는 것도 있고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모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펀딩을 일부 사모로 해가지고 프라이빗으로 하는 거죠. 공모가 아니고 사모로 거대 고액 자금들을 이제 유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일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IT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하는 이제 회사들한테 다 이렇게 대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은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은 바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액세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맡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문을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내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미스매치잖아요. 돈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다 나가 있는데 현금 별로 없는데 와가지고 내 돈 달라고 아우성거리면 돈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급전을 당겨서라도 줘야 되겠죠. 근데 급전 당기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급전을 계속 당기려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당기면 당길수록 뭐죠? 신용도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신용도가 내려가면 뭡니까? 스프레드가 더 올라가죠. 왜? 이 회사의 신용 평가 점수가 점점 내려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서로 지금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이런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게 작은 회사 이름들도 아니고 뭐 블랙락 같은 데도 모건스탠리 뭐 이런 데도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겪으면서 어느 정도로 딱 단절을 시키고 진화를 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끝나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거 잠재해서 계속 금융시장을 악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 요소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4월 코스피 지수 상단은 어디로 보시나요? 저는 4월 달에는 뭐 많이 반등을 혹시 한다 그러면 뭐 5,700 뭐 이 정도로 보고 싶고요. 많이 또 하단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4,700, 800 이 정도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우리 코스피의 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끌어당겨서 돌려놔야지 그것도 이제 5,700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과연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조금 끝나는 느낌이 있어야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하단으로 조정된 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되는 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두 포인트를 보시면서 4월장을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을 타고 싶어도 지금 현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일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너무 늦었죠. 팔기에는 많이 늦었는데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잘 되는 이제 업종이나 잘 될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 계속 아닌 업종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런 또 종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종목 비중을 좀 조절하는 이런 이제 리밸런싱의 시간으로 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인 거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내려가면서도 살 수 있고 다시 반등하면서도 살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바닥을 보이기 직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용이 이제 바닥에서 많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3월 3일, 4일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잖아요. 3월 4일 날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한 12% 빠지니까 그 다음 날 다시 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같이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하방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 있을 때는 신용이나 미수 관리는 진작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의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20% 30%이 정도는 항상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100%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축성 있는 그런 생각을 하려면은 현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특히 하방으로 내려가는 최근과 같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이 아주 보배 같은 존재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이런 거를 이제 몸에 체화시켜가지고 뭐 앞으로도 이제 큰 장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건데 좋은 기회를 또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으로는 지금 오히려 현금을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미 우리 한국 시장을 이제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 중에 제일 먼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2월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2월 초부터 그랬죠. 이제 그때 지수는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2월 말까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저는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슬슬 잡을 태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박수 칠 때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알람벨을 울렸었고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게 이미 2월 중하순 지나면서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방송 가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지는데 시장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중한 모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제 2월 말까지 달렸죠. 근데 3월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을 그냥 그 한국 100% 투자자로서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외국인들 시각은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하고 인도도 하고 대만도 하고 한국도 하고 브라질, 러시아 다 합니다. MSCI 이머징 마켓 EM이라고 그러죠. 그걸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들은 우리 시장 말고도 수십 개의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 베타 그러니까 고베타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그 정도로 세게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 국면이 오면은 가장 먼저 돈을 빼내가는 ATM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여준 게 있죠.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고베타 그 영역도 넘어갈 정도로 전대미문의 변동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다. 우리 베타 높은 나라야 이런지 몰랐어?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왜? 외국인들도 우리 지분율을 35% 들고 있어요. 35%면은 엄청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볼 때의 견해도 좀 거기에 녹여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ROE가 17% 넘게 나온다. 그래서 뭐 이게 1.8이 됐든 2.0이 됐든 뭐 PBR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베타라는 걸 생각을 하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베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1.0이 아니거든요. 1.3이나 1.4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ETF, EWY라는 게 있죠. 베타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타가 무려 3이 넘습니다. EWY 보시면 어때요? 어느 날 5% 올라갔다. 5%가 매일 이러잖아요. 왜입니까?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성숙한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을 상당히 민감한 고베타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